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들을 모시고 간단하고 진솔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자 국밥 간담회로 편하게 된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이 그 후보자 이제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 황운하 후보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집행위원장 임기가 이제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남은 이주봉 세종시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저희가 이 국밥간담회를 하기로 한 취지 등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 모은 10대 정책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다 보내지 못했지만 또 중요한 사안들을 단체별로 좀 말씀드리고, 후보자님께서는 한 서너 가지씩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12시 40분까지 마무리하고, 또 못다한 얘기는 식당에 가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 대응해서 단체장 후보들과 민선 오기, 세종시장에 바라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단체장을 기대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각 후보들과 국밥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국밥 간담회 전에 일단 연대회의에서 이번에 마련한 10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10대 정책 과제를 도출해서 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게 끝나면 그 결과를 언론에 좀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단체들과 소개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세종 시민단체 시민연대 상임대표 맡고 있는 정영표입니다. 네, 저도 세종참여단체 시민연대에서 사무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정입니다. 네, 세종 장남들 도전 시민모임에서 사무국 일을 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오늘 촬영 감독으로 세종시민사회단체 박세리 팀장님 참여했는데, 후보자님도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네, 저는 조구역 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세종시민사회단체 10개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정책 제안할 내용을 최소한 10가지 정도를 해서 그 중에 3가지를 추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씩을 추려서 지금 연대회 10개 단체가 10개의 정책을 보내드렸고, 여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받았고요. 내용으로 보면 제목만 봐서는 제목만 보고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해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0개 중에 이 동의 여부를 저희가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다 체크가 되지 않았을 거라 혹시 예상을 하고, 혹시 후보님께서 좀 쉽게 이렇게 동의가 딱 됐던 항목 한 두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이게 동의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 있다면 그걸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생명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도 적극 공감하고요. 전국적인 통일문화예술행사 유치 공감하고, 세종시 연명의료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도 공감하고요. 파편적인 시민 참여 행정이 아니라 민관 협력으로 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전담 부서 설치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담 부서 설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딱 저 얘기 안 했는데 장남들 일대 야생동물 보호지역 지정 및 법적 보전 체계 구축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봐서 장남들을 보존하는 문제하고 거기를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봐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 전담부서 설치도 이게 전담부서 설치라는 것이어서 세종시에 전담부서 설치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을 너무 늘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 예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부서를 신설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환 가능 자원의 공공 수거 체계 강화 저도 공감하고요.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정책 제안, 세부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보육 지원,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육아맘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공공기관 임원직 여성 할당제, 남성의 가사 및 육아활동 장려 캠페인 적극 공감합니다.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교육재단 공동 설립 추진, 시와 교육청이 분산 운영 중인 돌봄 평생 교육 예산과 교육 플랫폼을 통합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청과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좀 교육청과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세종시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네. 뭐 이 중에 어쨌든 그 의원님의 그 이제 공약이나 뭐 등등 뭐 이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이제 적극 공감하신다고 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요거는 정말 내 마음에 좀 와닿는다 이게 한두 개 하고 그 7개 중에 공감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뒤처진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은 제 생각과 완전 일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환영하고요. 또 뭐 한두 개만 말씀하시라니까 제가 헌법을 전공해서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네. 그럼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단체별로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뒤쪽에 22개 과제에 있는 내용이든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좀 하고. 다행히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경 설명, 제안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장남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남들은 세종이 만들어지면서 오래된 미래라는 컨셉으로 이 공간을 현재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는 공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크게 계획된 것이었으나 10년이 넘게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아주 많이 퇴색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공간이라도 남겨지게 된 것은 주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고 이 금개구리의 대체 서식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남겨진 공간에 금개구리를 모두 포획 이주를 시켜서 법적으로 금개구리의 서식지로서 남겨지게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 그 공간만이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저희는 이 공간이 금개구리의 서식지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 만들어지면서 공존의 의미, 특히 지방과 수도권이 이중화되면서 피해를 받아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균형과 상생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크게 봤을 때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 상징성을 충분히 가지는 공간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장남들만이 아니라 금강수목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위쪽 상류 쪽으로는 합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금강과 미용강이 합쳐지는 합강부터 금강수목원이 있는 청벽까지 금강의 물줄기로 쭉 이어진 이 공간 자체가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는 크게 금강생태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장남들이 그 일부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특히 장남들에는 금개구리라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져야 되는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또 법적 모종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야생동물 보전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용 공간, 그리고 그 사이의 완충 공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남들이 세종시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행복청이 관할하고 LH가 만드는 공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앞으로 세종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상생해 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사실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남들의 야생동물 보호 지역의 지정과 그리고 법적 체계를 세워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그런 큰 의미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안 드렸습니다. 현재 이 야생동물 보호지역 지정 권한은 이 지역을 장남들을 야생동물 보호지역 지정 권한은 누가 지급해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장? 네. 그리고 특별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시민사회 이제 전담부서 말씀을 좀 이제 덧붙여서 드리면, 최근에 이해식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속,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원래는 이제 시민참여기본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빠르면은 어쨌든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법에 맞춰서 전국 시도 17개 지자체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요. 설치가 되면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까지 해서, 이게 저희가 그냥 안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민참여기본법이 통과될 거고,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까지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요 내용, 그러니까 시민사회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는 게 세종시 처음 출범에서부터 시민사회가 구성되었을 때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이게 저희도 사실 어떤 거냐, 시민사회 전담부서라는 게 뭐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냐,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앞쪽입니다. 참여기본법이 크게 골자가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시민의 정책 참여, 그리고 수기 공론화, 그 다음에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골자를 해서 기본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기본법 안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하는 거가 시도에 다 설치가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구성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요. 시도마다 17개마다 민주시민 교육센터 등등등 해서 실은 시민들이 이렇게 거버넌스 조직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시도도 있고, 거기는 이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세종시는 그런 센터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시민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 거점 공간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요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 시민참여기본법이 통과되고 17개 지자체에 국가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행정안전부로 정리가 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게 공무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자문기구로 시민들이 참여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는 시민들이 실제로 행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델은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통해서 논의, 수기 공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시도 지역에 적합한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 모델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들로만 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좀 세종에서는 다른 타 시도 지자체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 관련된 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쭉 논의했던 것이 올해 저희는 결실을 보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시민참여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없었던 시절과 이제 앞으로 생기는 시절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의미가 있는 거여서요.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구성될 때 저희가 수기공론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필요해서 행정으로 공무원을 필요해서 들어가겠지만,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그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갈지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거를 정책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시민 참여 행정, 그러니까 행정의 시민 참여, 또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당에서도 지금 이제 당원들이 주인인 그런 정당 정치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행정도 관료들만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이 시민들과 관료들과 관료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 시각과 이것이 잘 융합을 해서 그래서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행정과 입법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법의 영역에도 배심제, 기소 배심제나 또는 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혀 고치거든요. 사법이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그런 사법 관료들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 있어 왔는데도 그냥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그냥 그 재판 결과를 그냥 수용해야 하는 이것은 국민이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 정치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선출해서 대통령도 국가행정의 수반을 만들어 놓고 또 지자체장들을 선출해서 시민들 선출해서 그 행정의 대표자들을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뽑아놓지만 뽑힌 다음에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 때만 시민 참여해야겠다만 뽑히고 나면은 이제 시민 참여가 허울 뿐인 이런 것이 지금까지 허다해왔다고 보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참여가 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사회 전담부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드는 생각은 전담부서 설치라는 게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기 이제 시민 참여위원회를 만든다면 이것이 공무원 조직인 건지 공무원이 아닌 이제 공무원들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건지 우리 인권위원회처럼 이제 외부 인사들을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장남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장남들은 금강 생태공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인간과 자연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근데 장남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여기 세종이 세계적인 그 명품 행정 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남들 그 부지 거기가 어떻게 활용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그 지역이 금개구리가 관련되고 그 금개구리는 이제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절대 개발돼서는 안 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보존돼야 하느냐 아니면 장남들이 어떤 용도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 하고요. 거기는 이미 법적으로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입니다. 이미 원서식지에서 여기 원서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체를 시킨 대체 서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를 다시 개발해서 또 다른 대체 서식지로 옮긴다는 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해서 좀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그럼 장남들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은 개발은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장남들이라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중앙공원 2단계라고 불리는 곳이고 원래는 중앙공원이라고 크게 중앙공원 부지로 되어 있었고 금개구리가 발견이 되면서
이 한쪽은 그러면 이 크게 계획되었던 중앙공원의 이용형 부분을 지금 개장된 1단계로 좀 옮기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2단계에는 보전형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기존의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합의됐던 부분보다 사실은 보전지역이 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축소되었는데 여기서 또 그걸 다시 축소시키거나 없앤다라는 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원점에서 고민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지금 세종이 개발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금개구리가 발견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월할이 그 비행장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발견된 금개구리를 장남들로 대체서식지로 막 지정을 해서 옮겼거든요. 이미 거기다가 지금 스마트 산단에서 발견되는 금개구리까지 또 장남들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오히려 보존지역을 더 넓혀서 그 공간들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리고 저희는 또 모든 세종시의 개발에서 나오는 금개구리를 이쪽으로 다 옮기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이라는 부분들은 처음에 이용형이라는 부분들을 1단계로 다 몰아서 해줬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 여기는 보존을 중심으로 생태를 중심으로 이 공간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지금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국가상징구역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원점에서 다 개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상생해 나가고 기존의 가치들을 지켜내 나갈지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들에 대해서는 이따 또 식사하시는 네. 데 보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맞아.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교육재단과 관련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제안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시의 청년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행복교육재단은 사실은 뒤에 이제 22대 세부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시장과 교육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키우고 이들이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은 결국에 시나 교육청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인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결합, 연계,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에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서 지금 세종시청 안에 그 센터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직도 좀 축소되고 권한과 역할도 좀 제한적이 되고, 그래서 이 교육청 내에서도 사실은 행복교육재단과 관련된 고민들을 진작에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평생교육,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육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계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재단 형태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정책 연구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제 지자체장이나 이런 운동이 생기면서 그 뒤에 이제 협력 구조가 연계 구조가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좀 퇴행한 그런
예,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새롭게 세종시장에 출마해서 밝힌 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서 재단의 형태로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도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종시 내에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한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세종시가 지금 40만쯤 되면서 딱 이제 인구의 증가세도 좀 정체돼 있고 그리고 이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청년들이 세종 지역에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화나 복지, 이들을 위한 어떤 그 건강 문제 이런 것까지 좀 포괄해서 세종시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그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 소멸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과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세종의 청년 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하나 영역만 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이 그 청소년이 많은 도시이고 근데 어쨌든 그 정책에는 10대 정책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그 세종을 근거로 한 세종을 기점으로 한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거 하나고요. 또 아시다시피 많이 그 언론에도 노출돼 있을 텐데 17개 시도에 유일하게 또 청소년 쉼터나 이런 게 없는 곳.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책이 좀 약하다. 청소년에 대한 내용도 좀 청년 정책과 좀 아울러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교육재단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소는 세종에 둬서 그래서 세종이 전국에서 이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그런 도시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그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굳이 세종에서 있어야 할 어떤 문화나 복지나 이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 세종에 있을 뿐 세종에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세종을 매력적인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노후까지 쭉 살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여겨질 수 있도록 세종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긴 텐데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재정 문제가 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문화나 이런 것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년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이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청년의 기준을 연령대를 고등학교 졸업한 그 사람 이후부터를 청년이라고 한다면 세종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다가 대학에 진학한 사람에게 그 학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세종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민전으로 해서 세종에서 청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어디 세종 지역에서 뭐 문화 생활을 하든 또는 청년 뭐 어떤 뭐 배움의 기회를 갖든 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학비 지원 또는 그 여민전을 통한 기본 수당 지급, 이것이 가장 그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종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만큼 재정이 파탄지경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재정 확충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뭐 청년 정책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다. 청년 기본수당 대표적인 이제 복지, 청년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청년 복지 정책도 전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정 뒷받침이 없는 청년 정책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그 재원 확보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문제. 결국 그 지금 세종이 뭐 다 아시다시피 약 1,20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보통교부세 지원하는 것이. 이것은 전임 지금까지 시장들이 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존한 그런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종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재정 특례 조항, 그런데 재정 특례 조항도 그것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재정 특례 조항을 연장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와 비교할 때 세종이 단층 구조일 때, 세종과 유사한 제주도, 단층 구조를 가진 제주도는 다 아시겠지만 무려 1조 8천억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 1조 8천억과 1,200억 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도 좀 약한 것이 1조 8천억 대 1,200억, 거의 1조 7천억 차이 나는 거예요. 1조 8천억보다 1조 7천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 누가 세종시장이 되든 가장 큰 과제 아닌가. 물론 이제 세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마스터키처럼 또는 표도 남마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이제 완전히 내려와서 여기가 명실상부하게 수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전에도 이 교부세 문제를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종시가 가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그런 그 행정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공약으로 그치는 선거 때 뭐 장밋 공약을 아무리 제시하는 거 그냥 공약에 그치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청년 정책도 뭐 그것이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든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든 문화와 관련된 것은 예컨대 그 문화 패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 패스 같은 것도 다 돈이 뒷받침돼요. 그래서 뭐 세종 청년들에게 문화 패스를 지급할 수도 있고 연민전을 지급할 수도 있고 외부로 대학을 진학한 그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청년들에게 직접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일 텐데 전부 교부세가 지금 1,200억에 불과한 그런 세종 재정 형편은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부터 얘기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네. 지나서 지금 질문드린 거 중에 청소년 부분부터 나머지는 식당에 옮겨서 그게 좀 대화하시는 걸로 괜찮으시죠? 네. 시간 많이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시간만 나면 대접하여.